안녕하세요, 우문입니다. 저번에는 1인 디자인 샵을 운영하는 지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인천에서 약국을 개국한 이제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왜 이제 개국을 선택했는지,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고 여기 부평에 왔습니다. 좀 평소 보던 거랑 좀 다르죠? 야, 근데 좀 넓다, 약국이. 이게 다른 약국들에 비해서 좀 저희는 넓은 편이에요. 오, 일부러 넓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 어떻게 뭐 이제 원래 모든 약국들이 처음에 차릴 때 다 비슷한데 이제 조건에 따라서 갖춰진 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네, 근데 저는 뭐 어떻게 크게 된 데에 저는 인수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따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스튜디오로 이동을 할 거고. 형 이거 뭐 권리금 비밀이야? 권리금 얼마 줬어, 시설비? 권리금이나 이런 건 이제 말해줄 수 없죠. 그런 건 그런 건 비밀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약도 다 산 거야? 그렇죠. 그럼 꽤 비싸겠는데? 처음에 이제 인수를 할 때 약값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 다 세서 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걸 보통은 이제 약국을 거래를 하거나 이제 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느 사업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나 학원 내가 산 것도 있고 내가 2개 팔기도 했고 우리는 시설비 그리고 그냥 그 자리 권리금 그리고 애들 있으면은 이제 뭐라 해야 되더라? 뭐 애들 이제 그 학생 수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지.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건 규모가 크네. 일단은 그럼 엄청 쎄삥인데 나? 인테리어가 이제 약국은 이제 한 지가 좀 됐는데 다시 했어 너가? 아니 인테리어를 한 거는 새로 없고 애초에 인테리어를 좀 깔끔하게 해놨어가지고 자리는 좋네. 뭐 관리만 잘하면 유지되는. 그리고 조명이 일단은 밝은 조명이다 보니까 좀 더 깔끔해 보이는 게 있고 괜찮네. 조명 같은 건 제가 들어오면서 색깔을 다 바꿨습니다. 이렇게 깔끔해 보이도록. 아, 원래는 다 저렇게 주광색이라고 하나요? 저 약간 누리끼리한 색, 밝은 색을 주광색이라고 하나. 아무튼 원래는 저런 누리끼리한 색으로 약간 따뜻한 느낌이 있었는데 괜찮네. 그게 이제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전기세를 많이 잡아먹는 애들을 좀 빼고 이제 다 밝은 색으로 바꾸고 이제 중간중간에 일부러 조명도 빼놨어요. 아예 불 안 들어오게. 너무 과한, 그러니까 불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 관리비 이제 운영 측면에서 이제 바꾸고 약국 분위기도 따뜻한 분위기로 갈 것이냐 이렇게 약간 밝고 깨끗한 분위기로 갈 것이냐 좀 고민을 하다가 오. 저는 밝은 느낌이 좋아서 원래 기존에 운영하시던 약사님이 하시던 색깔을 좀 버리고 저는 이제 밝은 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에 나름대로의 이제 본인 입맛에 맞춰서 하는 거다 보니까 노력 많이 했네. 저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또 자영업이기 때문에 전문직이 하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개인 컴퓨터야? 얘는? 이게 포스기고? 그쵸. 포스가 이제 양쪽에 있는데 주로 여기 있는 것만 사용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약국에서는 접수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환자한테 복약 지도를 할 때 이제 그 참고를 하면서 환자의 그 데이터를 보면서 하는 컴퓨터를 뭐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따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쓰고 있고 이제 보통은 같이 쓰는 경우에는 이제 1인 사업장일 경우 1인 약국일 경우에는 보통 같이 쓰는데 왜냐면 그만큼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공간 규모도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군데에서 하기에는 이미 지금 인테리어를 짜놓은 것 자체가 이제 접수를 받는 컴퓨터에서 복약 지도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상 2개를 쓰는 것도 있습니다. 뭐 약간 약사가 추천하는 약간 뭐 가성비 있는 비타민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워낙 존재하잖아. 가성비를 찾으시려면 창고형 약국을 가시는 게 시간을 내서 창고형 약국을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뭐 약간 그래도 뭐 추천하는 거 그러면? 추천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칼슘, 마그네슘, 뭐 비타민 D, 오메가 3 정도는 챙겨 드시면 나쁠 건 없으니 비타민 그런데 이번에 내가 원래 이제 따로 먹다가 그냥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멀티로 사고 걔가 없는 거를 오메가 하나 추가해서 먹고 있거든. 그거랑 아니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먹는 것 중에 큰 차이 없지 근데? 큰 차이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약이라는 건 먹든지 안 먹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약사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복약 수능도라 그래서 환자가 약을 먹게 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는데 그러니까 어떤 좋은 약이든 환자가 안 먹으면은 이제 말썽 도루묵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좋은 약이든 아니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성분의 함량이 적어서 효과가 떨어지는 약이든 일단 환자가 먹는 게 중요하고
하다고 판단을 해서 네. 어떻게든 환자가 잘 먹기만 할 수 있게끔 네. 만드는 게 우선이라 네.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들면 만약에 내가 이걸 하나하나 다 챙겨 먹는 게 나는 가능하다, 나는 그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하나하나씩 먹는 게 가장 좋은데 보통은 그렇게 먹는 너무 걸 힘들어, 어려워하니 근데. 네. 한꺼번에 들어있는 걸 먹는 게 뭐 복약 수능도 측면에서 좋아서 그냥 그렇게 드시는 게 가장 낫고 오. 이제 만약에 내가 어차피 나는 먹을 거다 다 챙겨 먹을 수 있으면 따로따로 먹는 게 가장 좋죠. 오.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들 오면 막 친절하게 설명해줘? 그치, 다 설명해 주지. 물론 이제 환자들이 이제 충분히 뒤에 사람들이 없고 네. 내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은 다 설명을 오. 해주고 뭐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뒤에 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할 수밖에 없죠. 오, 이거 친절하네. 네, 안녕하세요. 웅원입니다. 아까 이제 그 약국에서 저희가 일부를 좀 촬영을 하고 이제 스튜디오로 와서 조금 더 이제 심도 있는 질문들이라던가 좀 개인적인 질문을 이어가 보려고 해요. 일단 뭐 간단하게 한번 뭐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곰약사. 곰약사. 그래서 실명은 언급하지 않고. 어차피 저랑 이제 친구 관계니까 조금 편하게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지만 약간 첫 번째 질문이 뭐 약대 수능을 보고 바로 약대를 가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루트도 있잖아요. 그 지금은 이제 없어졌다고 하던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원래 이제 약대는 4년제였고요. 기존에는 이제 수능으로 약대를 들어가는 방법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4년제를 나와서 전문직을 하는 게뭐 의사만 해도 이미 뭐 예과 본과에서 6년을 하고 뭐 인턴 레지던트까지 해서 되게 긴 수련 과정을 거치는데 같은 전문 직종인 약사는 4년 만에 딱 끝내고 전문직을 한다라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약대는 6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6년제로 전환을 할까 하다가 일단은 이제 편입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2+4 해서 일반 대학교에서 2년을 학교를 이제 수료를 하고 그 이후에 약대를 이제 들어가서 편입 형식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4년을 다녀서 총 6년을 채우는 식으로 이제 교육과정 개편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는 아예 약대 자체를 6년제로 만들어서 이제 수능으로만 받는 방법을 이제 사용해서 학생들을 이제 입학을 시키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2+4 제도일 때 기존에 있는 대학교를 이제 2년 수료하고 엄밀하게 저는 이제 학교를 그 4년을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한 상태에서 새로운 대학교로 편입을 들어갔죠. 그래서 편입으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도 4년을 다닌 건가 지금? 4년을 다녔습니다. 4년을 다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학사가 2개입니다. 학사가 2개? 그러면 다른 그냥 2년만 다니고 간 사람들은 학사가 1개네? 학사가 1개죠. 학사 2개, 석사가 아니라 학사 2개. 네, 학사 2개입니다. 그럼 학교를 왜 10년 다닌 거야? 학교를 엄밀하게 이제 대학교 4년 다니고 군대 2년 갔고, 그리고 공부 3년 하고 한 1년 정도는 이제 뭐 진로 고민을 하면서 좀 보내기도 했었고, 그래서 총 좀 오래 걸렸죠. 이제 기존 대학교 4년, 군대 2년, 그리고 비어있는 4년, 그리고 또 학교 4년. 그래서 좀 길게. 긴 터널을 지났네. 네. 그럼 어쨌든 뭐 대충 들어도 뭐 한 10년 이상의 뭔가 군대까지 포함해서 시절인데, 그러면 이제 그 편입을 좀 준비할 때 뭐 나도 이제 옆에서 지켜보긴 했지만 자세히는 모르잖아. 그리고 좀 힘들었을 것 같아. 뭐 친구들은 이제 취업을 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전문직 준비했던 친구들은 빨리빨리 뭔가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그때 느꼈던 어려웠던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뭐 어떻게 좀 이겨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거는 개인 성향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남이랑 이제 비교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남들이 뭐 이것저것 다 뭔가 취업을 하고 혹은 저보다 좀 더 시험에 빨리 붙고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고,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심적으로 힘들어했고, 나는 노력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라 이제 엉덩이 싸움을 해보려고 항상 제일 빨리 이제 학원이나 아니면 뭐 공부를 하는 독서실에 이제 가서, 그리고 이제
제일 늦게 나온 적은 없기는 한데, 왜냐면 이제 보통 공부를 늦게 시작하시는 늦은 시간에 이제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오래 계시니까 제일 늦게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다녔던 그 지역에 한정해서는 그래도 가장 빨리 출근이라기보다 공부하러 빨리 가지 않았나. 나름대로 시간을 그렇게 좀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그럼 너도 학원을 다닌 거야? 그러면? 학원도 다녔고, 이제 학원 다니면서 제가 문 열고 들어가서 뭐 에어컨도 켜고, 막 뭐 칠판도 닦아놓고, 뭐 이제 가서 이제 바로 공부하기 싫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런 주변 정리나 이런 걸 좀 해놓고, 뭐 하는 김에 이제 뭐 교실이 깨끗하면 좋으니까 뭐 그런 거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학원 다닐 때는 그랬었고, 독서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들 안 오는 시간에 최대한 빨리 가가지고, 이제 독서실 오픈 딱 할 때 바로 그 총무라고 하죠. 독서실에 계신 분들, 총무분이랑 같이 딱 들어가가지고, 바로 이제 공부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죠. 학원도 다니고, 독서실도 가고. 뭐 세 번 만에 된 건가? 2번? 시험은 정확하게 이제 3번을 받고, 3번 받고. 중간에 이제 1년 정도는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맞나라는 좀 이제 회의감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꾸준히 해오던 어떤 이제 직업은 아니었지만, 뭐 알바라면 알바지만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던 거를 계속 뭐 과외도 하고 했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업으로 삼아볼까 해서 잠깐 이제 학원 강사도 좀 했었고. 그러면 4년을 준비한 거야? 편입을? 시간 자체로는 4년인데 이제 준비를 공부를 했던 기간은 3년이고 시험을 3번 봤으니까 시험 자체는 3번을 봤습니다. 그럼 1년은 아예 안 보고 간 거야? 1년 아예 안 보고 이제 내 진로가 맞나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단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을 했고, 그래서 학원 일을 해보니 이거 대비 그래도 내가 이걸 따서 나중에 아웃풋이 더 낫겠구나. 그렇죠. 왜 어떤 거에서? 일단은 학원 강사라는 이제 직업을 좀 직업까지는 아니었고 나름대로는 이제 그냥 어떤 중간 다리였는데, 저는 이제 별로 욕심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1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1타를 이제 할 만한 실력도 안 됐고. 1타는 좀 어렵지. 그래서 이제 내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일찍부터 보였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했던 거 다시 해보자. 그래도 끝장을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 일을, 학원 강사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최대한 많이 모으고 그 돈으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해서 이제 학원 다니고, 그 해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심적으로 좀 힘들어서 한 3개월 정도 누워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뭐 어차피 또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했던 거 열심히 또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독서실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또 운이 좋게 어떻게 붙어가지고. 근데 그럼 약사는 근데 뭐 주변에 친척 중에 약사분이 계셔서 약사였던가? 아니면 그냥 전문직 여러 개 있잖아. 그때 당시에 이제 편입으로 갈 수 있는 전문직이라는 게 사실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만 해도 사법고시를 봤어야 되고 고시를 봤어야 했고. 리트가 없었어 그때? 그때는 리트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사법고시가 있었고, 그럼 고시 준비를 해야 돼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시와 수능과 여러 가지 이제 시험들의 난이도를 봤을 때 고시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이고, 상대적으로 수능도 당연히 어렵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험이지만 난이도만 놓고 봤을 때는 고시보다 쉽다. 수능이 그거보다는 쉬우니까 내가 고시 공부할 머리는 안 되고, 근데 편입으로 수능보다 조금 어려운 정도의 난이도로 전문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그 시기였어서 그때 이제 한번 그런 정보를 듣고 이제 도전을 해본 거죠. 그럼 그때 20대 중반에 우리 한창 놀러 다닐 때인데 그거를 계산을 한 거였어? 그랬죠. 거기까지?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뭐라도 해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20대 초반에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교만 다니면 되니까 너무 무책임하게 이제 그렇게 놀다가 군대 가가지고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그때 저희가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다가 이런 기회가 지금 있구나.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 뭐 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도전을 했습니다. 공부했던 그 긴 시간 중에서 제일 약간 힘들었던 거는 뭐 돈도 있을 거고, 뭐 아까 말했던 그냥 그건가? 나와의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거는 좀 이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기는 한데,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듣고 할 때 거기 강사분이 해준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강사분이 했던 얘기가,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쨌든 당신이 노력한 만큼을 수치화했을 때 그 수치를 이제 순위화 해보면, 수치화한 다음에 그걸 순위로 매겨봤을 때 당신의 노력이 최소한 합격할
할 만한 그 전체 인원 안에는 들어야 되지 않겠냐.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래도 노력이 그 정도는 돼야 붙을 그러니까 붙어도 당연한 거고 안 붙으면 물론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고서 붙기를 바라는 건 그거는 그만큼 노력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는 어떤 도둑놈 같은 행동 아니냐라는 말을 해준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말을 어차피 듣고 그 지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커버해서 들어갈 수 있는 포션이 무조건 있다라는 말인 거네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만큼의 일단 노력은 해봐야 된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떨어졌을 때 좌절을 그런 사람들이 좌절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도 않은 사람이 좌절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라는 말을 그때 듣고 좀 그 말이 머릿속에 깊이 남아서 일단은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그런 합격권에 들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그 전체 정원이라고 하죠. 정원 안에 들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좌절감이 좀 들기도 했고 머리가 나쁘면 아무리 앉아 있어도 안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 약간 자괴감도 좀 들고 나는 머리가 왜 이렇게 안 좋지? 그렇게 좀 약간 자괴감이 많이 들어서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으로나 뭐 이런 부분은 많이 힘들진 않았던 게 일단은 첫 번째 공부를 할 때는 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해주신 부분이 있지만 두 번째 시험을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계산을 하고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일찌감치 아까 전에 미리 앞서 얘기했듯이 일찌감치 생각을 하고 돈을 좀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었거든요. 월급 그대로 있는 그냥 다 모아서 이제 그거를 학원비로 쓰고 그 다음 해에도 이제 한 번 더 할 때 물론 그때 이제 독서실밖에 안 다니긴 했으니까 이제 독서실 다니면 학원비가 안 나가니까. 그렇죠. 독서실비만 나가니까. 근데 학원 뭐 인터넷 강의 수강료 요 정도만 나갔으니까 그 정도까지 이제 돈을 모아놨어서 나름대로는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월급 있는 대로 다 모으고 그냥 막 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았고 부모님도 그냥 그래, 네가 도전해보고 싶을 때까지는 해봐라 라고 해주셨고 다행히 또 근데 그때 나이가 30대가 안 되는 나이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30이 넘어가는 시점이었다고 하면은 부모님도 이제 그만 하고 그냥 일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셨을 텐데 그때 부모님도 그냥 그래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라 라고 해주셔서 근데 이거는 약간 그냥 내가 이제 질문에 어떤 내가 들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인데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 우리 주변에도 고시 준비하는 분들 많잖아. 근데 진짜 부모님 지원이 막 엄청난 금수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전할 수 있게 좀 깔아주고 좀 지원해주는 거. 뭐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뭔가 일이랑 같이 병행하는 케이스는 진짜 좀 되게 힘든 케이스도 많은 오히려 더 안 좋게 되는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 맞지? 그런 경우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든 그런 지원이 좀 있는 환경이 확실히 그러니까. 공부하기 수월하고 그러니까. 주변은 다 내가 공부할 때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같이 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아예 막 너무 힘든 사람들은 애초에 막 학원에서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왜냐면 학원이 다 이제 비싼 학원이? 학원비가 비싸다기보다는 생활비가 들어가니까 학원에서 거의 뭐 남들은 일하는 시간만큼 그리고 그거보다는 더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밥도 먹어야 되지 그리고 어떤 그래도 뭐 밥값도 사실 그 학원의 위치들을 생각해보면 이제 강남이나 아니면 뭐 서초나 이렇게 좀 비싼 데들이니까 생활비도 많이 들고 그거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또 집이 그 근처란 얘기는 사실 이미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인 건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학원 주변에 살지 않아서 뭐 저기 지방에 산다든가 저는 다행히 이제 통학을 할 수 있는 거리여서 수원이지만 통학을 했었는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 거기다가 뭔가 자취방이나 이런 거 얻어서 가야 되고 그치.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최소 100만 원 생각해보면 가야 되니까. 매달 그 정도를 생활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에다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고려해보면 여유가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도전하기 쉽지 않은 거는 분명히 맞는 시험이었다 라고 생각하죠. 어떤 고시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시도 결국에는 내가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있기는 한데 뭐 대다수는 학원이나 이런 데 그치. 등록을 해서 하다 보니까 혼자 하면 힘들지. 그래서 그런 여건이 좀 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도전을 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도전을 하는 사람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을 보면 좀 꽤나 그래도 다들 엄청나게 유복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안 상황이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가볍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약사가 되고 나서
뭐 어떤 감정이었고 뭐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 뭐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뭐 반응이라든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막 엄청 막 희열을 느낀다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게 너무 길어서 오히려 더 그런가? 그 이제 처음에 이제 딱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답지가 나오니까 채점을 딱 해보는데 채점을 해서 보면은 내가 이제 되겠다 안 되겠다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했을 때 그게 가늠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저는 그 정도까지 성적 안 했어요. 이건 무조건 되겠다라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거는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정도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초 합격은 아니고 저는 이제 추가 합격으로 붙었지만 진짜? 추가 합격으로 붙었지만 추가 합격으로 왠지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근데 추합은 뭐야?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아니라 고시에 추합이 있어? 이제 엄밀하게는 이게 이제 편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능처럼 가군, 나군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가군에 이제 뭐 이렇게 선택지가 있으면 보통 하나는 상향 지원을 하고 하나는 안정 지원을 하니까 상향 지원을 했던 지원자들이 이제 합격을 해서 만약에 빠지게 되면 안정 지원을 했던 학교에서는 이게 결혼이 발생을 하니까 추가 합격 인원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가 합격 인원이 생기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추가 합격으로 된 케이스고. 내 질문은 딱 약사가 됐을 때의 기분이었는데. 약사. 근데 이게 느낌이 그거네. 그러니까 약사는 그 학교를 가면은 막 변호사는 리트 보고 또 변실을 따로 보는데 그만큼의 시험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편입했을 때가 그거 합격했을 때가 그냥 끝이다. 거의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래서 약대를 붙었을 때가 이제 사실 희열이 뭐가 더 크냐라고 약사가 됐을 때와 약대를 붙었을 때 희열이 어떤 게 더 크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약대를 붙었을 때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네. 그리고 내가 바로 일하는 건 아니니까 뭔가 그 감정이 이렇게 더 오진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약사가 됐을 때의 느낌은 이제 내가 좀 뭔가 필드에 나가서 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예시를 들어보자면 약대를 가는 게 내가 이제 교체 선수가 됐든 뭐가 됐든 축구로 비유를 했을 때 어쨌든 필드 안에 교체 선수로 이제 딱 들어가는 느낌이라면 약사가 되는 건 내가 이제 진짜 필드로 나가는 느낌이라서 뭔가 약간 설렘이 더 컸고 약대는 이제 나 좀 안정감이 있다. 이제 내가 직업이 아직 생기진 않았지만 먹고 살 걱정은 먹고 살 걱정은 4년 동안은 또 안 해도 된다. 4년 동안은 그래도 합법적으로 학생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죠. 오늘 촬영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또 제가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 또 게스트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